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첫 번째로 연구해볼 과제는 인사죠. 네, 문재인 정부의 광폭 쇄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예상대로 그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개각도 단행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에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는 역시 삼선의 한정혜 의원,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최근 악화된 여론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일단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네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우선 어디에 제일 주목하세요? 일단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선임된 거 네. 이거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음흠.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먼저 표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언제 교체가 되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이르게 됐다. 올해 안에 했다라는 거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추진해 왔던 윤석열 총장 징계 이걸로 인한 각종 혼돈, 혼란,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추락 이런 것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검찰과의 관계,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도 보면은 이제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물에 집중하는 것보다 윤석열 총장에 집중하지 않고 기소 수사권 분리하겠다. 네. 그래 공수청 신설하겠다 이런 건 거고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리고 정치인을 안 쳤어요. 어찌됐든. 그렇죠. 정치인을 안 쳤다라는 거는 정무적 감각을 어느 정도 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검찰과 불필요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지만 어쨌든 검찰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개혁 대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사안에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판단한 부분이죠. 것이 아니냐. 어쨌든 방향은 분명하게 잡은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박범계 후보자의 이 소감 발표가 있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짧게 직접 들어보시죠.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의 멘트가 안 나왔나요? 안정을 이루겠다.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것이 법무부와 검찰은 조력의 관계라고 얘기했던가요? 같이 도와가는 이런 관계다 하면서 안정을 이루겠다란 말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정. 이 단어가 핵심이죠. 예, 혼란이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약간 혼란스러웠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찍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은 계속 가야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난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의원 사이의 설전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것도 듣고 좀 얘기해 보죠.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이 박범계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두 사람이. 그리고 나이는 윤 총장이 3살이 많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버텨달라. 댓글 수사할 때, 댓글 자천당했을 때. 예, 그때 버텨달라 이렇게 문자도 아니고 트위터도 날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다 이제 이런 말도 했었고. 지금 어찌 됐든 검찰하고 긴장 관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공소처를 신설한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미 검찰하고의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이 와중에서 윤석열 개인하고 또 뭐 긴장 관계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협조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간다라는 건데 두 사람의 그러니까 이 전해를 생각해 보면 복귀해 보면 두 사람이 연수원 동기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을 하자면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 이걸 본 것이 아닌가 이번 인사에서 주요하게. 예. 그러면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를 갖춘 인물로 박범계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의미가 있죠. 그 검찰과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나는 것을 지침으로 알고 있다. 이 분명히 메시지를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상 일단락 됐죠. 전투는 지금까지 이어온 전투는 일단락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은 그 첨예한 갈등이 다시 전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인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순탄할 것이냐 거기에는 좀 미지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청문회 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1월 검찰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 검찰 인사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박범계 후보자 아니면은 그 시점에는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검찰 인사가 앞으로의 윤석열 총장 아니면 검찰을 대하는 그 박범계 내정자의 어떤 스탠스로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발표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노영민, 김상조 뭐 이런 그 청와대 고위직들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예, 사의를 표명했고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어떤 분이 마지막 비서실장, 청와대 마지막 비서실장에 가느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마지막 비서실장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을 때 진심으로 맡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어떤 임기 마지막 비서실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마무리를 짓는 그 과정에서 책임이 더 많은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임기 초 비서실장보다 문 대통령과 더 깊은 호흡을 같이 해야 할 자리인데 네. 뭐 많은 이들의 그 고사 속에서 어쨌든 유영민 전 장관이 문 대통령과 손을 맞잡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까 김준일 기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새해가 오기 전에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어제 보였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방향을 더 이상 이런 갈등을 마무리 짓고 민생 챙기기로 더 가겠다. 그걸 더 넓게 보자면은 보선도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초에도 계속 개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추가 개각 요인이 있어서 1, 2월 달에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그 폭이 청와대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라고 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7선 클래스에서 박범계 의원은 더 이상 못 보겠네요. 인사라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주제로 가죠.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20분간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관련 그 논의를 했고 이낙연 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낙연 대표는 그 제안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하지는 않은 것이라면서도 영수회담 제안과 김종인 위원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네. 청와대에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한테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거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있는 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석해드렸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청와대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한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네. 이거를 공식으로 제안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받아들인다라면 공식으로 처음 만나는 건데 전형적인 화해 제스처죠. 그러니까 지금 협치, 소통.
협치, 소통.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본인 그 대통령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여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가잖아요. 본인 그렇죠. 지지율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협치의 시그널을 보내고 본인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다 좀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이렇게 네. 화합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은 시그널은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은 좀 그만하고 이제 협치로 가겠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전체적인 기조라는 거죠. 느낄 수 있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관심은 이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여부인 거죠. 근데 뭐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좀 여당이 보여줬던 독주 이미지를 탈피해서 협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재보선 선거 또 이후에 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단판을 짓는 그 야당 당수의 이미지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사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하지만 네. 만나서 어떤 결실을 이루는 데까지 나갈 것이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실 안 나도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자, 기대를 해보고 짧게 하나만 더 할 게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에 한밤중 그 술 파티를 벌인 최우진 마포구 의원을 향한 비난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파티룸에서 파티를 벌였다. 네. 주민 신고로 이게 알려진 거죠? 맞습니다. 최우진 의원은 지난 28일 밤 11시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 이런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 파티룸에서 그를 포함해 5명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이 경찰에 적발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 초대로 간 자리였는데 매정하게 박차고 나올 수 없었다.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해명까지 나온 거는 그제 나왔는데 어제 그 파티룸에 이 외관 사진 같은 게 공개가 되면서 해명도 거짓말 아니냐. 진짜 불에다 기름 얹은 꼴이 됐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그곳 사진이래요. 근데 저거를 보면은 김준일 기자. 예. 파티룸이라는 게 정확히 드러나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 일대가 저 파티룸에서 그 이전부터 소음이 많이 나가지고 파티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목격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8시 47분에 거기로 올라갔다. 그러면 9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저기서 모이는 거 이런 정황들 그리고 저기를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이 몰랐다라는 건 의원.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죠. 주변 상인들은. 아니 지금 국민들은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고 해서 모든 모임 잡아놓은 거 취소하고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파티룸에서 모임을 했다? 음악 틀어놓고 뭐 주민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이거는 좀 용서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 의원은 사실 뭐 정청래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앞서 같은 당 윤미향 의원 역시 그 고강도 방역 조치 속에서 그 와인 파티 지인들과 와인 파티를 벌이다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여권 정치인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시선이 좀 싸늘해질 것 같네요. 자, 이런 거는 정말 뭐 여야 문제가 아니라 솔선수범 해야죠. 예, 국민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